노다지 썰전.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기업은 바로 그 물걸레 로봇 청소기로 국내 시장에서 아주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에브리봇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브리봇은 단순한 청소 로봇 회사라고 보긴 어렵죠. AI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워서 서빙 로봇, 전동 휠체어, 심지어는 그 돌봄 로봇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지점은 바로 이 변신입니다. 과연 에브리봇의 이 야심찬 도전이 성공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서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본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전선에 뛰어드는 무리수가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이겠네요. 저는 에브리봇이 로봇 창서기 사업에서 확보한 기술력과 또 현금을 바탕으로 AI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5년은 그 성과가 폭발하는 그야말로 원년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 새로운 엔진의 성능이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오히려 기존 엔진의 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의 불확실성과 기존 사업의 수익성 악화, 이 두 가지 리스크를 고려할 때 아직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에브리봇의 미래를 낙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AI 자율주행 모듈 사업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매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24년 4분기부터 고객사인 서빙 로봇 제조사 나무엑스의 핵심 부품인 AI 자율주행 모듈을 양산해서 공급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소식은 들었습니다. 이게 월 수천 대 규모로 이미 상당한 규모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의 마진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핵심 연구개발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생산해서 납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로봇 청소기 사업의 수익성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캐시카우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죠. 그리고 에브리봇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포트폴리오를 아주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책과제로 선정된 케어 로봇 개발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미래 거대 시장인 돌봄 로봇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는 현명한 전략이고요. 또 자회사인 하이코어와 에브리봇 모빌리티를 통해서는 AI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했죠. 이건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정확히 부합하는 행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근본적인 힘은 바로 회사의 강력한 R&D 역량에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연구개발 인력이고 카이스트나 대기업 출신의 핵심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제 말은 에브리봇은 더 이상 단순 가전제품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 중심의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과 비전에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 가려진 리스크를 보다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회사의 근간인 주력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에 잠시 흑자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3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2020년 팬데믹 특수 이후에 주력 사업인 로봇 청소기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20%에 육박했던 이익률이 이제는 한 자릿수 초반을 걱정해야 할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이익률 하락은 확실히 아픈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둘째, 이익률 하락의 원인은 바로 심화되는 시장 경쟁입니다. 로봇 청소기 시장은 이제 기술 장벽이 낮아지면서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무섭게 치고 들어오는 그야말로 레드오션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높은 매출 성장과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에브리봇의 로봇 청소기 사업은 연매출 300억 원을 올려야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구조인데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그 AI 자율주행 모듈 사업의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현재 서빙 로봇을 만드는 나무엑스라는 단일 고객사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가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곳이 없다는 것은 이 기술의 범용성이나 시장성에 아직 물음표가 붙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일한 고객사인 나무엑스의 서빙 로봇 판매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에브리봇의 성장 전략 전체가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 AI 자율주행 모듈 사업의 단일 고객사 리스크를 깨지기 쉬운 계란으로 보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바구니에 담은 황금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파트너가 바로 강력한 정수기 렌탈 영업망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서빙 로봇을 한 번에 판매하는 건 매우 어렵죠. 네, 초기 비용이 부담되죠. 그렇죠. 하지만 정수기처럼 렌탈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하면 초기 도입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파트너는 이미 전국적인 영업 및 관리 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시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초기 매출을 확보하는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파트너의 영업망이 강력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황금알 전부가 나무엑스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를 빨던 영업 조직이 과연 그 고가의 B2B 장비인 서빙 로봇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만약 나무엑스 로봇이 시장에서 기대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더 나은 경쟁 제품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브리봇의 성장 동력은 그대로 멈춰설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모듈 기술이 독보적이고 범용성이 높다면 왜 다른 로봇 제조사들의 러브콜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 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단일 고객사 리스크는 여전히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 잠재 고객사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은 기존 사업인 로봇 청소기 사업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해서 그 사업의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에브리봇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급형부터 프리미엄까지 로봇 청소기 풀 라인업을 갖춘 기업입니다. 특히 물걸레 전용 로봇 분야에서는 두 개의 걸레가 스스로 회전하면서 바닥을 눌러 닦는 독보적인 로봇 스핀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최근 대세가 된 흡입과 물걸레를 동시에 하는 올인원 제품에서도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또 수년간 쌓아온 양산 노하우, 브랜드 인지도가 있었기에 AI 모듈이나 케어 로봇 같은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성장의 발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단단한 투자 기반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버팀목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이후 마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연매출 300억 원을 팔아야 겨우 본전인 사업이 어떻게 수많은 신사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R&D와 마케팅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본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은 줄어드니 신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뭐랄까 본진의 성벽이 약해지고 있는데 너무 먼 곳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려다가 둘 다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지점을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역량 분산이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자회사를 통한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예로 들어보죠. 초고령화 사회에서 개인 이동수단의 중요성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에브리봇 모빌리티는 매우 현명한 전력을 구사합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 보조금이 적용되는 모델을 주력으로 삼은 것이죠. 아,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는 거군요. 네, 수백만 원짜리 전동 휠체어를 소비자가 20에서 30만 원 수준의 자기 부담금만 내고 구매할 수 있게 되니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저절로 확보되는 셈입니다. 정부 지원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이죠. 케어로봇 국책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개발비가 드는 미래 기술을 국가 지원금으로 연구하면서 핵심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그리고 아직 실체도 불분명한 케어 로봇까지. 한정된 자원을 가진 중견기업이 이 모든 잔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각 사업 분야가 유기적인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R&D 역량과 핵심 인력, 그리고 자본이 분산되어서 어느 하나도 확실한 1등이 되지 못할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업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고 해서 이 모든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단기간에 확보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래를 위한 포트포리오 다각화가 아니라 핵심 역량 없이 덩치만 키우는 문어발식 확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후자의 위험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에브리봇이 주력 사업인 로봇 청소기 시장의 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모으는 그 AI 모듈 신사업 역시 나무엑스라는 단일 고객사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와 또 그 고객사의 성공 여부라는 불확실성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로봇 청소기 사업이 여전히 안정적인 기반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AI 자율주행 모듈 사업이 2025년 본격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퍼스널 모빌리티, 케어 로봇 등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미래 성장 동력을 정부 지원 등을 활용해 아주 영리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브리봇의 비약적인 도약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신사업의 발건 청사진과 기존 사업의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에브리봇이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갈지, 그리고 그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긴 황금알을 무사히 부화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에브리봇이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